자, HMM 같은 경우에는 뭐 얘도 스토리가 뭐 굉장하죠. 매각 관련된 내용 나오고 나서 몇 년 만에 다시 또 이제 들여다본 기준이 되는데 5천 원부터 5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 수익 범위를 우리는 뭐 놓치지는 않았죠. 그래서 정확히 이제 2000년 그 저점 찍고 나서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저점 찍고 나서 5천 원 기준이면은 요 위치란 말이에요. 요 위치. 5천 원대 요 위치.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 그렇게 하면서 이때는 뭐 교육용의 기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을 조금씩 늘려 나가다가 21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실상 요 앞전의 비중은 뭐 교육 기준 최대 2%에서 뭐 5% 정도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요 자락에서부터 거래가 완전히 달라지죠. 3월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비중을 확 늘린 거죠. 확 늘리고 5만 원대까지. 마지막에 잘 사실 못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들어간 물량은 이제 좀 안타깝게도 손절을 좀 한 그런 기준이 되는데 이쪽도 누적 수급 범위가 어마어마해요. 저 누적 수급이 대략 8% 정도 되나요? 하여간에 21년부터 무지하게 들어온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온 게 여기잖아요. 이게 이제 외국인 기관 메이저의 수급은 그닥 들어온 게 없어요. 기타 법인에서 반도인가 어느 쪽에서 매수를 막 함으로써 야 이게 M&A 때문에 사들이는 건가라는 이슈 정도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MSCI 지수에 이때 당연히 편입이 됐겠죠. 시가총액이 높아지니까 그런 맥락에서의 흐름이 형성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이후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저평가인데 또 이렇게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데 또 MSCI 지수에 편입됐는데 아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요즘에도 우리가 아직까지도 두산 로보틱스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군들 포스코 DX MSCI 지수 편입 관련해서의 내용으로 이제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MSCI 관련해서 이제 뭐 이때는 MSCI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뭐 물류 대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명분이 생겨서 움직임이 나왔던 거고 MSCI 지수 편입된다 할지라도 패시브 자금 딱 들어온 다음에 그 패시브 자금 들어온 것만큼 액티브 쪽에서 그걸 빌려다 공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기타 법인에서 매수를 해서 개인이 뺏기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주가는 뭐 하염없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 논리로만 대처할 수도 없고 또 실적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다. 근데 결론은 뭐 채권단 부채 탕감하고 부채 갚는 이자 비용만 해도 뭐 만만치 않게 또 매각을 해야 되니까 현금을 좀 잡아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HMM의 기준에 오늘 개장 초에 거래가 이 정도면 수반된다라고 해서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제같이 밀려 내려갈 때는 저점에서 하면 좋지 않냐. 19,000원이 이탈되는 그런 뭐 흐름 속에서. 근데 그때는 거래가 둔화되고 조정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거고 지금의 경우는 오히려 돌리고 강도 있게 개장 초부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왜 움직였어요? 움직인 요인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동발 위기인 거죠. 예멘 반군이 지금 홍해 위협하고 뭐 그쪽에 대해서 또 공격하고 미국과 영국이 예멘은 친이란이잖아요. 그쪽에 대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물류 비용 강세 이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차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 과금을 시킨 거잖아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비용 과금을 시킨 건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상 그게 실적으로 연동되는 부분은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제 해석은 100원짜리 마진 얼마 남기겠냐 이거지. 예를 든다면 1,000원에 팔면은 1,000원에 팔면 10% 남기면 1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평균 판매 단가 ASP에 대한 호가 스프레드라고 얘기를 해요. 스프레드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 일단은 조금 전에 녹화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21,000원을 넘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차익 실현한다. 오히려 이제 물량을 좀 정리하고 나옵시다. 우리가 이번에 들어간 게 요자락이거든요. 여기서 종목 검색이 빵 떴잖아요. 빵 뜨고 나서 계속 거래가 터지니까 여기까지 계속 뜹니다. 그리고 이날은
꼬리 달고 음봉 떨어지니까 안 뜨겠죠. 여기까지 계속 뜨고 꼬리 달고 내려와서 오버슈팅 26%에서 꼬리 달았으니까 어떻게 전량 차익 실현이지. 그러나서 이제 재편입한 과정에 요 평균 단가예요. 우리가 재편입 과정에서 요 평균 단가. 근데 거래가 뒤돌아보니까 거래가 어떻게 됐어요? 급감했단 말이야. 얘기했잖아요. 항상 뒤돌아봤는데 거래가 급감하고 나를 따르려 했는데 나를 따르는 쪽은 없고 내가 다 끌어올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끌어올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만 매수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뭐 매각된다 좋다 뭐 수급 뭐 빵빵하게 들어오고 근데 이 수급은 그렇게까지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있는 수급은 아니라 그랬어요. 퍼센테이지로. 주식수가 원체 많고 시가총액이 원체 커요. 결론은 현재 기준에서 거래가 사실상 1,000만 주를 넘겨줘야 돼. 일간 기준에. 그러면 다음 주까지도 기대할 수 있어. 최소 1,000만 주. 최근에 1,000만 주 터진 날이 요 날뿐이 없단 말이야. 1월 4일 날. 1월 들어서 연말에 좀 빵 뜨더니 그러니까 도망 나오자라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오니까 야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야 21,000원 넘기면 거래가 빵 터질 텐데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주춤거리고 놓쳐요. 그래 결론은 해운조 전체에 대해서 교육을 잡아야 될 텐데 1차적으로 HMM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붙지 않고 21,000원을 넘기는데 거래가 터져준다면 1,000만 주까지 터질 수 있어. 그렇다면은 우리가 거기서라도 또 추가 편입을 합니다. 추가 편입이 아니라 신규죠. 우리는 일단은 뭐 비중은 다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신규 가입자도 오늘 문자가 23,300원에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췄어요. 밀려 내려와도 추가 편입 안 하고 멈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거래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건데 이번에 유료 가입자들이 은근히 많이 계세요. 문자반도 계시고 저기 불기둥방도 계시고 하시는데 그 우리 그 기준에서 전화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은 전화를 드려가지고 꼭 교육자료 꼭 나눠드리세요. 꼭 교육자료. 그렇게 해서 공부도 좀 하셔야 돼. 예?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 교육자료 좀 올려드리고 해야 되니까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홈페이지에서 잠시만요. 예,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밑에 보시면은 프리미엄 교육 자료부터 해서 쭉 있어요. 하반기 23년 하반기에 7시간을 다이렉트로 또 녹화해 드린 게 있어요. 이게 7시간짜리 교육 자료예요. 근데 지금 한 술에 어떻게 다 배우시겠냐고. 그러니까 수익 먼저 내시고 그다음에 저 교육 자료는 110만 원 주고 사시든가 아니면 지금 이벤트 기간에 가입하셔서 저 교육 자료를 다 무료로 받으시든가. 그렇게 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전화번호가. 결론은 HMM의 기준에서 현재 기준에 어떻게 한다? 관망한다. 보통 때랑 조금 달라졌죠. 왜냐하면 이제 압축해야 되거든. 오늘도 하이닉스 두들겨 맞고 있지만 아니야. 지금의 시장의 흐름은 이제 글로벌 증시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그 흐름을 쫓아가야 될 위치거든요. 어떻게?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일본 증시 야, 이거 뭐 지지는 얘네가 났지 우리가 난 게 아니잖아요. 응? 근데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지는 얘네가 났지 우리가 난 게 아닌데 하루에 2%씩.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사상 최대치 고점 뛰어넘고 15% 오른 거예요. 응? 사상 최대치 고점 뛰어넘고 15%.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 고점 뛰어넘고 15%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준이 우리나라 지수 환산했을 때 3,800포인트라는 거예요. 3,800. 미친 거지. 근데 이게 항상 똑같이 움직였다니까요. 이렇게. 똑같이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격이 발생된 거예요. 다우지수만 유동성이 더 풍부했기 때문에 더 많이 갔었고 나머지 초록 색깔 유럽, 프랑스 깎거나 검은 색깔 일본 니케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이 가고 우리나라가 더 가파르게 올라갈 때도 있었어요. 44%. 11주 만에 44%. 이번에도 11주. 그러니까 2달 보름 만에 40%못 올라오라는 법이 어딨어. 40% 올라가면 3,500이에요. 3달 동안에 갈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지금 글로벌 증시가 다 사상 최대차. 그러면 누구를 잡아야 돼요? 끌고 갈 수 있는 쪽 누구?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렇게 해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뒷받침돼서 들어오는 쪽. 실적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뒷받침돼 있는 쪽. 그렇게 놓고 보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 흐름 부분을 HMM이나 우리가 그 변동성 종목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막 그 11월, 12월 달에 시장이 사실상 탄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급도 많이 들어왔고 탄력받는다는 게 대형주들 수급 들어온 거죠. 그렇게 해서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과정 속에서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결론은 그러다 보니 종목이 많이 늘어났어요. 증가했는데 일단은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쪽을 더 집중해서 들여다보자. 이 전략을 설정하는 거예요. 지금 흥하해운이 또 상한가 들어갔어요. 흥하해운 상한가 전부 좀 올려주시고 얘는 지금 상한가가 오늘만 상한가가 아니에요. 사실은 흥하해운이 기존에 1월 4일 날 이미 상한가를 진입을 했었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상한가에도 우리는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한다고 그랬잖아요. 상한가였는데 그 다음 날은 개파락 2%에 마이너스 12.9까지 밀려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럴 때 검색기 한 번 더 뜬단 말이에요. 9일자에 아마 검색기 뜬 게 또 있을 거예요. 9일자 검색기 뜬 거 있으면 좀 찾아서 잡아주시고 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시고 원고 작업하시는 분은. 그리고 오늘 상한가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흐름에 대해서도 이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뭐 HMM에 먼저 설정을 잡아드리면 오늘의 기준에서는 거래량의 기준이 그러면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그냥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윤정도가 만들어 놓은 이 자료가 20년 전부터 계속 만들어 놓고 활용을 했고 이걸로 수익률 대회 우승 7차례 한 거고 그러면 1000만 주를 기준 잡자고 그랬잖아요. HMM 최소 1000만 주 터져야 돼. 1000만 주가 터지려면은 지금 10시 43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35% 350만 주 터져야 돼. 35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면은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예요? 11시까지 350만 주가 터지면 되는데 지금 300만 주죠. 흥하해운 상한가 가고 대한해운이 21% 올라오고 22% 올라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뭘 어떻게 되는 거야? 요 기준에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접근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안 사요. 관망하다가 뭐 거래가 안 실려 있으니까 개장초에 들어간 거는 거래가 요거 오늘 그 변동거래량 좀 한번 잡아주세요. 변동거래량. 그렇게 해서 개장초의 기준에 여러분들께 요거 설정해 드렸던 23,300원의 기준에 변동거래량을 보시면 그 당시 기준에는 거래 터졌어요. 지금도 터져 있는 거야. 흥하해운 상한가 가면서 창피하게 소형주 간다고 얘가 같이 움직여주는 거죠. 개장초에 터졌잖아요. 그죠? 77만 7천 주 5분 만에 9시 10분까지 100만 주 터지면 1000만 주라 그랬잖아요. 터졌단 말이에요. 터졌는데 음봉이면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터졌기 때문에 따라 붙었는데 음봉이니까 안 보는 거예요. 1분봉에서 동시효과부터 거래가 실려서 갭상승이 나오고 이때 따라 붙었는데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오니 가져가는 거예요. 내동매매에서 손절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동안에 우리는 가지고 왔고 수익도 냈고 지금 매수평균 단가 수준에서 맴돌고 있고 응? 밑으로 내려갈 때 저점에서 하면 더 좋은데 펀더멘탈적으로 접근해서 맹신하면서 지금 저점이에요. 갖고 가면 대박나요. 이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거래량이 11시까지 350만 주는 터뜨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렇다면 거래 실컷 빵빵 2번 치고 올렸으니 여기서 지금 멈췄어요. 멈췄는데 다시 28,000원을 28,100원을 넘긴다. 거기서 따라붙는다. 만약에 밑으로 밀려 내려오는데 접근을 하자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수급이 크게 더 개선되고 매수로까지 전환이 되거나 거래가 계속 유지되고 수반이 되거나 지금 프로그램 수급이 어떻게 돼 있어요? 30만 주 이상 매도가 나왔던 게 일단 어찌됐건 수급이 들어오면서 돌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1시 기준까지 350만 주가 일단 터질 수 있느냐만 고민을 합시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터질 수 있는 흐름으로 형성이 돼 있죠. 흥하해운 상한가 가고 대한해운 움직임 나올 때. 오래간만에 대한해운의 기준에서도 지금 다시 종목 검색기 잘라서 이제 올려드릴 텐데 오래간만에 대한해운의 기준에서도 지금 검색기에 이렇게 포착이 돼서 나와 있어요. 오래간만에. 그러면
이렇게 대한해운이 이 검색기에 포착돼서 나와 있는데 이게 오늘 10%인가요? 뭐 몇 퍼센트부터 나왔죠? 굉장히 좀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와주고 그러고 나서 일단 어찌됐건 지금 22%까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뭐 나쁘지 않잖아요. 응? 그리고 이제 그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V 쪽에서는 지금 안 나와요. 셀트리온이 계속 떠 있다가 다시 11만 원이 살짝 이탈되면서 또 꺾여 버렸어요. 지금 2,520원에 그 이전에 아마 올려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그리고 지금 얼마? 2,470원이니까 얼마예요? 220원 올라온 건가요? 10%? 올려드리고 10% 2,520원.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떠 있었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 얼마나 2,520원에 포착이 돼서 편입이 돼서 지금 2,700원 10%대 기준에 그러니까 검색기 하나만 이렇게 갖고 계셔도 검색기 하나만 갖고 계셔도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지. 자 결론 지금 현재 기준에 거래량은 320만 주 30만 주대 프로그램 매도가 좀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거야. 뭐 자체적인 강세를 띠든 여기서 프로그램이 월등하게 들어와 있든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2만 천 원 저걸 넘기면 거래는 터지는 거고요. 2만 천 원을 못 넘기면은 거래는 재차 어떻게 돼요? 재차 뭐 한 500만 주 지금의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600만 주 정도 그 정도에서 오늘 장이 마감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거래는 여기서 수반이 됐고 프로그램 매도는 둔화됐고 그러면 2600원에 2300원에 매수를 한번 냈으니까 2600원에 추가 편입을 신규 편입자는 추가 편입을 할 수 있다. 기존의 물량 갖고 있는 물량은 유지하고 만약에 여기서 대밀리면은 뭐 투매를 해서 손절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19,000원이 깨졌을 때도 일단은 견뎠단 말이에요. 시장의 영향이다라고 보고 전체 시장이 힘겹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 올릴 때 기준에 21,000원을 넘기는데 아 이거 도저히 1,000만 주가 안 될 것 같아. 뭐 오늘 잘 움직이고 월요일 날 이 정도의 마무리가 됐는데 월요일 날 21,000원을 넘기는데 거래량이 없어. 그럼 그때는 일단은 정리해 놓고 거래 터지는 날 다시 또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뚫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안정적으로 들어갈래. 아 이거 뭐 뚫을지 안 뚫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들어가서 또 눌리면 또 심적 고생하고 아 싫어. 그러면은 저거 뚫릴 때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21,000원 뚫릴 때 21,000원 뚫릴 때 저거를 개인이 흥분해서 뚫는 경우는 드물죠. 시가총액 14주짜리를 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이제 오늘의 이슈 범위까지 동일하게 들여다보면서의 기준을 설정한다. 그래서 현재 일단 그 홍해 부분에 대한 예멘 방분 때문에 홍해 해협 선박 공격 그 위험 요인 때문에 해상 운임료의 인상 부분이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요 600원 가격이면은 그러면 추가 편입, 신규 편입 없으신 분들은 뭐 이미 이제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유지. 그리고 개장초만 하더라도 1,000만 주 될 것 같습니다. 편입. 그리고 거래 터졌는데 다시 눌려버리네요. 그러면서 거래가 둔화됐어. 그럼 관망.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예민 방군의 홍해 해협 통가 선박 공격 그에 따른 홍해 해협 운행 중단 사태 장기화 우려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중동 유럽행 해상 운임료 인상 기대 이런 식의 흐름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2차 편입의 기준을 이렇게 설정을 잡아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흥분하지 않고 내동매매하지 않고 들여다보고 대처하는 기준을 설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HMM은 계속 뭐 기존에도 설명을 해왔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다시 한번 이제 차트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거래입니다. 거래. 어? 우리가 해운주 뭐 상한가 가고 대한해운 또 20%대 올라오고 다 좋은데 예? 결론은 이 HMM에 대한 거래 기준이 일봉으로 놓고 보실 때 이 거래 기준이 터져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안 터지는 걸 어떻게 하라고? 안 터지는 거를. 응? 안 터지는 거를 제가 지금 가서 막 야 거래야 터져라 거래야 터져라 이럴 수도 없고. 응? 그러니까 결론은 HMM에 이제 일주 월봉 보고 차트 잘라드리고 다 할 텐데 문자는 나갔어요 이제. 어? 녹화하는 사이에 벌써 거래량에 따라서 전략이 바뀐 거죠. 어찌 보면 윤종두제 횡설수설하는데 안 산다며 2만 천 원 넘기면 판다며. 근데 거래를 수반하면서 넘긴단 말이죠. 어? 그러면 예를 든다면 지금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강보합에 놓여져 있지만 욕심 같아서는 막 움직여서 대박 날 것 같지만 거래가 없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지금. 반면에 LS 머티리얼즈는 뭐 수급이 그렇게 눈에 띄는 것도 없는데 저점 대비해서 무지하게 땡겼죠 거래 터트리면서. 그 HMM 가장 최근 PPT가 언제 거죠? 그 가장 최근 PPT 좀 주실래요? 12월 20일 날이 마지막 PPT인가? 그러면 그게 저한테 있으니까 그걸로 볼게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일조월봉을 어떻게 잘라드렸는지를 들여다보고 얼마큼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해석을 해볼게요. HMM도 오늘 어차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쪽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HMM의 일봉부터 이제 설정 범위를 좀 잡으면 일봉의 기준에 여기서부터 잡았어요. 12월부터 일봉을. 그렇게 해서 이 일봉의 그럼에 네 번째 양봉이 이제 세 번째 양봉이 장중에 이렇게 잘라드릴 때보다 어마어마한 오버슈팅.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 요자락 2만 원 초반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응? 사실상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당시에 이제 요 정도 수준의 설정 범위 그리고 검색에 뜬 거는 뭐 요런 때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검색기 내용들이 다 형성돼 있는 거고 위에서부터 이제 차분히 보시면 뭐 10월 20일 날 문자 나갔을 때가 이제 2만 원부터 해서 이게 23,300원을 찍거든요. 그리고 이제 꺾여져 내려올 때 차익 실현 범위 하림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됐을 때의 기준 그리고 그에 연동돼 있는 이제 HMM 기준에서의 변동성의 확장 얼마부터 떠요? 18일 날 16,430원부터 뜹니다. 16,430원.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요 가격에 형성이 되고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18,000원 뜨고 그리고 19,000원 뜨고 그러고 나서 2만 원 뜨고 상한가가 아니라 폭등. 어마어마하게 움직였죠. 23,300원까지 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분봉의 기준에 다 들여다보고 또 고점에서 원체 이제 20%대 흐름이었으니까 목표 주가는 25,000원으로 상향을 하더라도 꺾여질 때 이렇게 23,000원 이런 라인에 차익 실현을 한다. 거래 기준이 이때 당시 5천만 주씩 터져야 된다 그랬어요. 14조짜리가 20% 변동 나오려면은 5천만 주 터져야 1조거든요. 1조씩 터져야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뭐 1조 5천억씩 막 터져요. 물론 시가총액이 얘보다 좀 더 크지만 올라와서 커진 거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을 다 같이 들여다볼 수 있다. 21년 7월부터의 누적 수급이 기타 법인이 25만 주, 2,500만 주를 산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1,700만 주 산 거에 대해서는 MSCI 지수 편입된 부분의 흐름 많이 산 거 아니냐? 얘가 아니에요. 얘가 지금 7억 주가 같아요. 7억 주에 1,700만 주면 2%뿐이 안 돼. 2년, 3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건 많이 산 게 아니에요. 2년 6개월 동안에. 기껏 2%, 3% 하는데 1,700만 주? 그리고 기타 법인도 의미 두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일봉의 기준에서의 흐름하고 전체를 다 잘라서 보여드릴 텐데 수급이 지금 단기간에 유입됐던 게 이제 공매대처 상황일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수급이 멈췄어요. 멈춰졌고 그 이후에 이제 흐름에서의 기준이 되는데 요 기준에 오늘 그 설정 범위의 기준은 다시금 갭에 대한 이제 그 목표 주가 설정을 하실 때 요게
19,600원 정도 수준이 되잖아요. 19,600원, 뭐 15,000원 이렇게 잡으면 15,500원 뭐 그렇게 잡는다고 치면 여기도 뭐 500원으로 해버릴까요? 500원이든 600원이든 뭐 그렇게 해서 요 기준 대비해서 4,000원의 기준이니까 23,500원, 그죠? 4,000원의 기준이면 24,000원, 24,000원 뭐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23,000, 그러니까 이 고점 23,300원은 넘길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거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친구면 수급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거래가 주춤거리더라도 수급이 더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야. 뭐가 그렇지 않은데요? 거래가 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에 대해서 펀더멘털이 뛰어나서 더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최소 1,000만 주는 터져야 5천억은 터져야 추이 추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형성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11시 딱 됐는데 딱 350만 준 거야. 12시까지 400만 주 나와야 돼요. 1시까지 500만 주. 계속 그러면서 고점 넘기면서 빵 치고 가야 돼요. 그게 꼭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거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카카오페이 문자 한 번 더 보냅니다. 거래는 제한 쪽이지만은 카카오페이의 기준에서 문자 한 번 더 나가고 셀트리온 형제가 또 셀트리온 제약이 아쉽게도 또 미끄러져요. 짜증스럽게. 자 일단 카카오페이의 5% 비중 채우고 그 이슈 범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서 다음 주에 거래가 계속 터질런지 비트코인 또 토스뱅크 관련된 내용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결론은 1,000만 주 이상 터져야 되는 게 무조건 1,000만 주 이상 터져야 되는 게 맞고 1,000만 주가 안 터지고 추이 추세로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올라가다가 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이 떨어질 때 오버슈팅이 안 나오는 자락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오버슈팅이 나오면 꼬리 달리면 다 팔아요. 그죠? 이런 오버슈팅이 나오면 근데 이렇게 움직일 때에도 정리하겠다. 정리하고 재편입은 고민을 하겠다. 그리고 이 앞전 고점을 넘길 때는 거래가 무조건 터져야죠. 무조건. 시장의 상황에 감안해야 되니까 첫 이슈 범위를 떠난다 할지라도 최소 얼마? 최소 2천만 주 그리고 촘촘할 수밖에 없어요. 3천만 주 터져야 이 고점 넘기는 거야 사실은. 3천만 주 안 터뜨리고 어떻게 저 고점을 넘기겠어요? 3천만 주 안 터지고 어떻게 저 고점을 넘기겠어요? 3천만 주 가지고도 모자른 거예요 사실은. 저 고점을 넘기려면. 점진적으로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펀더멘털적으로나 누적 수급이 어마어마한 종목이라고 해석은 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이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제 장중이다 보니까 저도 이것저것 들여다보면서 뭐 카카오페이도 봐야 되고 또 셀트리온도 봐야 되고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거기에 우리 주력주 전부 다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다소 이제 그 이야기하다가 좀 문맥이 끊기기도 하고 어수선하기도 하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 그다음 요 수급은 무조건 소폭이라도 계속 유입되는 모습이 형성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갭에 대한 부분은 안 메꿔야 돼요. 당연히 오늘 뭐 밀릴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해석이 되고 이 상태에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이 높이만큼을 들어올릴 수 있다. 갭에 대한 목표주가 얼마요? 23,500원으로 잡읍시다. 그럼 고점 넘기는 딱 그 기준. 23,500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자락에서 수익을 잡아냈고 검색기에 얼마에 떠요? 15,000원대 뜨잖아요. 요 누적 수급도 좀 표시해 주세요. 다 원고로 주실 때는. 근데 지금 이제 이 상태는 좋은데 결론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안 좋은 종목 없어요. 오늘 뭐 눌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거래일 연속 검색해 뜨고 고점이 사실상 15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 고점 넘길 수 있다라는 관점을 쥐고 있는 거고. 어느 종목이든 다 들여다보면은 어지간한 종목 다 좋아. 아프리카 TV도 오늘 출렁거렸지만은 쟤도
무너져 내릴 그 추세 범위가 아니고 위메이도 오늘 너무 또 두들겨 맞고 있는데 어제 그러면은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어제 기준에 어떻게 또 비트코인 관련된 그 변동성 확장해서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눌려졌다고 하여간에 하여간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라인에서 투매를 할 이유는 시장 상황 감안해서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러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이제는 자신감이 윤정도조차도 떨어진다. 왜? 이 거래량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변동성을 위해서는 이 거래량 갖고는 안 되는데 거래량이 없는데 자꾸 여기 넘길 겁니다. 폭등 나올 겁니다. 야, 뭐 중동발 뭐 해운 위기가 있고요. 얘가 끝내주고요. 매각이 되면 그건 다 소설이잖아. 그래서 그런 명분을 바탕으로 거래가 수반될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최악의 경우는 거래가 수반 안 된더라도 이런 수급이 그러면 지속적으로라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 최대 5% 잡아드린 거니까 5% 넘기면 안 된다는 거고 오래간만에 거래가 터진 거예요. 오래간만에 거래 실린 거잖아요. 지금 마감 때까지 지금 기준에서 이제 뭐 흥하해운에 쫓아간다는 개념보다도 지금 이 추이 추세가 프로그램 쪽도 30만 주 매도해서 아까 10만 주 초반까지 줄었는데 지금 다시 이 20만 주대로 늘었어요. 그리고 7억 주짜리에 20만 주 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0.2% 3%? 7억 주에 1%가 700만 주잖아요. 그러면 0.03%네. 맞나요? 7억 주짜리에 1%가 700만 주면은 0.1%가 70만 주인데 그것도 안 되는 물량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정도의 이제 수급 범위에서는 일단은 그래도 참조는 해야 되겠죠. 자, 24년 1월 12일 기준 11시 03분 일봉 조금 이따 한꺼번에 다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일봉 차트.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하고의 어쩔 수 없이 차별화가 진행이 되죠. 이거 올리고 뭐 한 장 올렸다가 또 올리고 아우 그럼 정신 없어서 못할 것 같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HMM 오케이 HMM 저 표 새로 나와 있으니까 저 부분을 제가 그리고 HMM에 그러면은 지금 이 차트를 제가 바로바로 컨텐츠 방에는 올려드릴 테니까 그럼 바로바로 뭐 넣어 놓으시면 되지.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올려준 걸 활용을 하고 수급 표시 좀 규모를 좀 수급 표시 일봉에서 좀 해주시고 개별된 목표 주가 23,500원으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주봉도 이제 들여다 놓고 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낱장 파일로 만들어서 이 조금 이따 스토리 만들 수 있게끔 순서 정해서 올려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주봉이나 이런 부분까지 이제 다 우리가 차분히 들여다보고 우리 주력주도 제가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어요. 또 셀트리온 제약 출렁거림도 보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와 대단하네요. 에코프로 BM도. 근데 저런 흐름이 나와야 돼. 시가총액 극대응주에서. 에코프로 BM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2차 전지 그렇게 싫어하는데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 위한 흐름 속의 기준에서는 차분차분하게 뭐 시장 대처하면서 진행해 나간다면 뭐 무리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HMM의 주봉 차트 보시면 조금 전에 이제 그 전체적인 차트들 이렇게 다 보여드렸는데, 자, 이게 이제 월봉 차트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주봉 차트 올려드렸던 범위예요. 이 주봉 차트에서 이제 꼬리가 이만큼 달려져 내려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일봉 여기까지 올려드렸었고 오늘 일봉을 하나 더 자른 거고.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이 흐름 기준에 주봉의 기준에서도 이 수급 범위와 함께 이걸 같이 잡아드렸어요. 요렇게 이제 눌리면 요렇게 눌리면 안타깝지만 투매를 할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요. 뭐 물론 지금 편입하신 단가 대비해서 요 정도 밀렸다고 이걸 정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지금 단가에 왜 정리를 해요? 의미가 없고 그 개념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어제 그제처럼 뭐 19,000원
응? 이탈되는 흐름까지 나온다면은 그게 심각한 상황이면 뭐 정리도 기준 잡아야죠. 그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는 시장은 강한데 얘 혼자 힘이 없거나 했을 때. 근데 그게 아니라 시장이 지금처럼 말도 안 되게 밑도 끝도 없이 일본이 1.2% 폭등하는데 글로벌 증시가 계속 신고가를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계속 못 가면서 동반적으로 눌리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장은 강한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얘만 힘겹게 흘러간다? 그러면 그때는 잘라내야죠. 얘만 힘겹게 흘러간다는 건 거래가 계속 없다는 거예요. 응?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차 2800원, 850원, 900원, 21,000원 이렇게 돌려져야 거래가 증가하겠죠. 그렇지 못하면 12시까지 400만 주 겨우겨우 채운단 말이에요. 우리 기준 뭐다? 일본 기준에 거래가 터지고 양봉일 때 들여다본다. 지금 양선으로 딱 형성돼 있죠. 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못 치고 가면은 다음 주에 21,000원 넘길 때 그때도 거래 없으면 그때는 정리. 응?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서는 눌리더라도 잡아가고 그리고 21,000원 넘길 때 거래 부분을 보고 1,000만 주 이상이면은 가져가는 거고 21,000원 넘기고 나서 또 꺾여서 거래가 흐지부지 된다면 일단 그럼 거기서는 한번 정리의 기준을 잡겠다. 지금 이 기준에서는요 중요한 부분이 요겁니다. 요 두 자리예요. 하나는 앞에 고점을 넘긴 거 21,250원을 넘긴 흐름의 기준 21,250원 요 자락이죠. 요 고점을 넘겼다는 거예요. 장중 고점의 기준에 둘 다 장중 고점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요 원래 이제 요 밑에 자락인데 뭐 사실은 더 멀리 있어. 더 멀리 있으니까 의미가 막 이렇게도 당겨서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반기만 좀 놓고 보자는 거예요. 하반기 이후로. 그러면 요 자락과 요 자락.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서양식 패턴 분석이라는 게 얼마나 맹점이 심한지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서양식 패턴 분석은 내가 기준을 어디서 잡을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내가 기준을 어디서 잡을 거냐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잠시만 요 종가가 19,100원. 이날 이후로 따진다면은 종가상의 19,100원을 이번에 다 넘겨준 거고 매각의 이슈 뭐 어떤 기준에서든 그 이슈로 다 넘겨준 거고 두 번째 기준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요 바로 직전에 종가의 기준을 넘기고 있느냐? 넘기고 있어요. 힘이 약한 건 아니에요. 종가의 기준에 고점을 계속 넘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 꼬리 부분의 고점도 요날 장중에 12월 달에 다 넘겨놨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애는 아닙니다. 그 힘의 바탕은 역시나 수급이었어요. 이게 공매도 대차 상환일지 뭔지 모르겠지만 수급. 다만 이게 매집의 규모까지는 아니다. 매집의 규모까지는. 한번 보시면 7억 주짜리의 기준에 지난 뭐 12월 이후에 12월 중순부터 해서 수급 들어온 거 한번 쭉 보시면 연기금이 좀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요렇게 이제 들어온 부분 18일부터 볼게요. 12월 18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뭐 누적해봐야 700만 주 1%입니다. 1%를 많이 샀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짧은 구간에 다다닥 들어왔으니까인데 뭐 대신에 16,000원에서부터 얼마예요? 23,000원인데. 그래서 저 매집 규모에 대해서 너무 이제 확대 해석할 수는 없고 요 자락에서 이제 놓고 보시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수급은 앞부분에 해놨으니까 여기서는 수급을 좀 뺄게요. 일봉에서 봤으니까 그래야 이제 좀 더 잘 보일 수 있겠죠. 요 기준에 여기서의 이 상승 장악 확인형 이런 거는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와 여기서부터 대박 났잖아. 아니야. 거래가 없는데 얘를 어떻게 신뢰를 해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 없는 규모의 수준이다. 그래서 결국은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요 자락인 거고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아니라 매각에 대한 이슈인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이슈입니다. 펀더멘탈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뭐 삼성이나 SK나 이런 대그룹에 인수되는 것도 아니고 노조가 반대할 만큼의
이거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아니냐, 무자본 M&A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미끄러지면 다시 돌리겠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외선 차익 실현을 오버팅 잘하니까 하고, 재편 위반 이후에 지금의 흐름에서 야 이거 갈 것 같은데 아니지. 어떻게 됐어요?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거래가 없는데 죽어도 못 가요. 삼성전자도 거래가 없으면 못 갑니다. 하이닉스도 거래가 없으면 못 가요. 보시면 전부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인 거지, 거래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기준도 일본 기준에서는 오늘 뭐 1,000만 주가 만약에 실려주면 고마운데, 실려주면 그러니까 2만 1,000원을 세게 넘기면 실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봐야 이제 주봉상의 기준에서는 못 미치는 거지. 그럼 다음 주에 월등히 터져야 돼요. 그래야 그때는 그냥 따라잡을 수 있는 거예요. 최소 거래가 주봉 기준에서는 이렇게 1,000만 주, 1억 주, 주봉에 1억 주. 그러려면은 하루에 3,000만 주 거래량이 두세 번 나와야 돼요. 그래야 1억 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1억 주 누가 만들어주나? 이 정도의 범위는 터져줘야 됩니다. 최소. 그렇게 되면 주가의 범위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조금 전에 이 박스 잡아드린 것처럼 어떻게 돼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 흐름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이런 데에서 이제 꺾이고 크로스 나오고, 꺾이고 크로스 나오고, 영선 돌파하고 아주 좋아 추이는. 근데 신뢰도에 있어서는 거래를 본다 그랬죠. 신뢰도에서 거래가 없어. 참 복잡하죠. 어떻게 해? 피 같은 우리 돈인데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지. 그래서 결론은 주력으로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력주는 IT, 하이닉스, 거래가 없지만 현대차, 거래 없더라도 현대차의 실적 그리고 메이저의 수급 다 확인될 수 있잖아. 얘는요, 펀드멘탈은 제한적이고 메이저의 수급도 제한적이고 거래가 터지는 날만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21년부터 지금까지 5만 원에서부터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서 그냥 얘 회사 좋은데 왜 못 가지? 회사 좋은데 못 가는 애들 많지 왜?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봉의 기준도 하여간에 뭐 원래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흥하해운 상한가의 마케팅도 좀 하고 해운주들만 전체적인 얘기 해드리고 흥하해운 뭐 절반의 차익 실현하십시오 뭐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흥하해운 상한가 하면서 HMM도 변동성이 원래는 이제 짧게 끊으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21,000원 넘기면 정리할 겁니다. 이렇게 거래가 제한적이면. 근데 거래가 일정 범위 또 수반되면서 변동이 이렇게 5분봉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도 추가 편입을 하고, 요 기준. 그리고 이제 요 좀 이따 이제 월봉도 같이 볼 건데요. 일본 기준에서 요 거래량이 이제 동시효과 물량 포함 거래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7에서 49, 500만 주 정도, 50만 주 정도 죄송합니다. 5분봉에 50만 주 정도 거래. 그 다음에 35만 주, 그리고 오후장 늦은 시간까지 진행이 될 경우에는 25만 주. 그 정도 실리고 움직이면 추세 강화 기준은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짜증스럽게 또 2만 원이 이탈되고 종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잘라내는 게 아니라 일주월봉 보여드린 것처럼 다시금 시간을 두고 전체 시장의 흐름 보고, 그러고 나서 돌릴 때에 시장 지수 연동폭에 돌릴 때에 그때 거래가 수반되는지 확인하고, 거래 없이 시장 연동폭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그때는 정리하는 걸로. 자, 그렇게 해서 월봉 기준의 거래량을 굉장히 강조를 드렸어요. 여기서도 수급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런 박스를 막 쳐드렸는데, 저 박스 내용이 뭐냐면 요 기준인 거예요. 저 2020년부터 이제 땡겨서 그 당시 보여드린 거고, 여기 이제 수급 범위, 개인 누적 수급 범위, 그다음에 소나 모멘텀 차트 빼고. 그래서 얘가 주식수가 정확히 몇 주에 6억 8,900만 주, 7억 주 맞죠? 대략 7억 주, 6억 9천만 주. 요 기준에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요 거래량 부분이 형성됐으니까 지금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목이든 이 거래량이 형성되니까 주가가 올랐구나라는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이 거래량이 앞부분에. 아니 이 거래량이 안 실리고 어떻게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겠냐고.
이 거래량이 안 실리고. 거래량이 안 실릴 때는 못 간단 말이에요. 저 2,100원 하고 있을 때 거래가 있었냐고. 거래 대금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도 뭐 거래 대금으로 또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하고 이제 누적 수급 범위는 21년부터 아까 일봉에서 보여드렸고 주봉적이 하니까 이렇게 봅시다. 녹화하는 사이에 또 질질 밀려 내려오고 좀 짜증스럽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일단 어찌됐든 요 기준에 이제 박스를 쳐드리고 기준점 잡아드리고 이제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 이제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요 라인들 25,000원 이런 부분들을 넘길 수 있을까? 뭐 매물에 부딪혔네 그런 거는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대형주의 기준에서는 뭐 매물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크게 뭐 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32,000원 형식적으로 잡아놓은 기준이 돼요. 제 입장에서는 저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뭐 매물벽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형주에서는 그런 거 의미가 없다 그랬죠. 자, 이 상태에서 실질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범위나 이런 부분을 놓고 따진다면 거래량 수급으로 봅시다. 수급으로. 얘도 이제 이거를 수급 범위를 얘도 좀 표시를 해주세요. 아까 그 표 잘라놓은 게 있으니까 그 기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고 잡아 보시면 돼. 됐죠? 이 상태에서 봅시다. 희한한 수급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이 누적 수급이 아까 HMM 보셨을 때 최근 수급하고 누적 수급하고 같이 보여드린 건데 21년 7월 이후로 따졌을 때 개인이 4,200만 주면은 7억 주에서 6%죠. 2년 보름 동안에 뺏어간 게 6%인데 근데 기타 법인이 산 게 7억 주에서 대략 한 2% 이상, 3% 이상. 6%에서 3% 이상이 기타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매집에 대한. 애들은 왜 샀니? 그래 시장에 이제 한간에 소문은 인수하려고 샀나?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건 아니죠. 그래서 니들 왜 샀니? 했을 때 뭐라 그랬더라 그때 당시 건설업체가 산 것 같은데 반동가 어딘가 산 것 같은데 하여간에 그래서 저수급에 대한 의미가 그래서 21년 7월 이후의 수급에 대한 의미가 좀 없다라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월봉 차트에서 이제 그 박스 그려드리고 이제 해석해드린 부분이 수급 논리가 아니라 이때는 이제 해운 업황도 긍정적이다라는 해석이 됐었고 MSCI 지수에 이제 주가가 일정 범위 올라오고 난 이후에 해운 업황을 바탕으로 또 매각의 이슈를 바탕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요자락에서의 흐름이 강력하게 형성이 될 때 이제 거래대금이 뭐 어마어마했겠죠. 그 아까 이제 21년 3월부터 실질적인 거래대금이 월등하게 터질 때입니다. 그 이때 기준이 주식수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어요. 이때가 4억 주 정도 했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8조 넘어가고 막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MSCI 지수에 편입된다. 거기에 이제 수급 논리. 얘도 그렇게 유통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수급 논리에 의해서 이제 움직임이 나왔고 결국 MSCI 지수에 편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물량의 패시브 자금 물량은 나오지는 않아요. 쟁겨지는 물량인데 나오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나오지는 않지만 공매도가 형성이 된 거죠. 액티브 쪽에서 물량을 빌려다가 공매도를 형성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수급은 일부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주가는 주구장창. 그리고 이제 가격 반발력 일부 나왔었고 그러고 나서 또 깨진 거죠. 그 이후에 거래를 보시면 이때 중립범위의 가격 반발력 나왔을 때 이후 이때 이후는 어때요? 이때 이후에는 이렇다 할 거래가 실린 게 전혀 없어요. 거래가 실린 게 없잖아요. 그러다가 지난달에 12월 달에 매각 이슈를 가지고 이 거래를 터뜨렸기 때문에 거기에 수급까지도 일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이번 달에도 거래가 터지는지 보자 했는데 포스코 DX랑 똑같이
거래가 안 터져 버렸어요. 이번 달에 거래 터지는 걸 좀 보자 했는데 포스코 DX랑 똑같이 안 터졌어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래가 나와야 되죠. 안 나오면요. 안 나오면 주가는 못 간다는 거예요. 안 나오면. 그러니까 주가가 거래가 안 나오면은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응? 요런 흐름이 된다는 거예요. 요런 흐름이. 그 기준이 인식이 잡혀야 돼요. 아, 그렇구나. 거래가 없으면 이렇게 못 가는구나. 횡보 내지는 오히려 주가가 밀리는구나. 횡보 내지는. 그래서 거래를 계속 매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 모든 종목 보실 때 거래가 있는지, 그리고 그 거래가 메이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의 흐름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시스템 매매에서의 매수매도 알고리즘 매수매도 그걸 고빈도 거래라고 그랬어요. 금융당국이 지정해 놓은 단어가 고빈도 거래가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요 거래가 터져야만 여기까지, 또 그 이상까지. 그 거래가 터지려면 메이저의 수급은 당연히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기준에 하여간에 뭐 중동발 해상 리스크 부분이 불거져서 운임료가 올라간다. 그럼 마진을 좀 늘릴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 요인인데, 아니, 운임료 올라간다고 뭐 마진을 막 높일 수 있나?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맥락에서 이제 월봉도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봉 놓고 볼 건데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래서 사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막 이런 대화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니 이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는 거고, 거래가 아직까지는 형성돼 있으니까. 다만 밀려 내려갈 때는 구제 투매하지 말자. 그리고 적절하게 이제 다시 돌리면 편입의 기준을 차익 실현의 기준을 잡겠다.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아직은 뭐 끝난 건 아니니까 이 변동성 속에서 여기를 따라 붙은 건데, 추가적으로 따라 붙은 건데, 가급적이면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죠. 지금 12시까지 400만 주는 실려질 걸로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설정해 놓은 기준 거래량. 그 다음 여기까지 50만 주. 그리고 이제 2시 넘어서 또 변동이 일정 범위 확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의 진행 흐름. 그래서 5분봉입니다. 5분봉의 기준에 요 상태에서도 똑같아요. 요 기준의 흐름에 거래가 아직까지는 아주 원활치는 않으니까 HMM이 우리 종목 검색기에 뜨지는 않은 상태예요. 아주 뭐 거래가 원활치는 않으니까 우리 종목 검색기에 뜨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순간적인 거래가 터지고 이때가 흥하해온 상한가가 들어갔을 때예요. 동반적으로 움직임이 일부 이제 나오고, 거기에서 연속성의 수급을 형성하지 못하고 거래가 이제 세 번째 봉에서 둔화된 거죠. 거래 터진 세 개의 봉에서는. 그래서 요 흐름에 요 등락 범위에 뭐 난 끊어낼 거야. 그럼 매매가 아주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이신 거고요. 고점 대비 2.4예요. 우리가 1.53% 기준 잡는데 뭐 2.4% 움직일 수 있는 등락 범위의 수준이기 때문에 더 확대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완벽하게 뭐 예를 들면 LS 머티리얼즈처럼 일단 거래가 거래대금이 2위야. 아주 완벽하게 터져 있어. 터져 있기 때문에 밀렸다가 2% 돌리면 따라 붙는다. 이런 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뭐 2% 돌렸다고 따라 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가적으로 신규 편입을 만약에 단행하거나 비중이 좀 적어서 나 더 사겠다 하시는 경우에도 최소 범위 이 정도의 거래는 터져야 된다는 거고, 터지게 되면은 당연히 영선 위로 돌릴 거고요. 당연히 꺾여서 다시 골든크로스가 나올 거고, 그때 기준에 지켜보고 있다가 매매 사인을 낼 수 있다면 그때 기준에 매매를 낼 거예요. 거래가 터지는 기점에서. 아시겠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멈춘다면 다시 강조드리지만 투매하거나 뭐 손절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매매가 아주 원활하다. 지금 순간적으로 치고 올려서 2만처럼 뚫을 줄 알고 따라 붙었는데 못 뚫었어? 그럼 난 잘라내고 변동성 나오는 쪽을 보겠다.
그거는 뭐 개별 매매 기준에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원하게 훅 뚫어줬으면 좋은데 예전만치가 않아요. 작년에 거래대금 하루에 20조 수준까지 올라올 때 하고 지금 하루에 거래대금 6조에서 10조 사이 왔다 갈 때 하고 좀 차이가 좀 큰 거죠. 안타깝지만 뭐 그 차이점 부분에서의 흐름을 좀 인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외부에 계신 분들도 뭐 지금 뭐 장중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녹화하면서 이것저것 보느라고 좀 다소 어찌 보면 횡설수설 그렇게 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도 아니야 이렇게 좀 뭐라도 설명을 듣고 뭐 최종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매매 설정하면 되지. 합류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합류하시고 또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HMM을 그러면 16,000원대 그 포착됐을 때 전략을 어떻게 꾸렸느냐 그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유튜브 오세요. 네이버에서 유튜브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면 HMM이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올려놨었으니까 12월 달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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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전화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일단 올려드릴게요. HMM은 이렇게 대처를 하겠다. 하여간에 거래 터지는 흐름,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 어쨌건 어느 기점에서든 21,000원 넘기면 일단은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을 좀 단행해 놓겠다. 거래 터지면 더 갖고 갑니다. 최소 1,000만 주.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유 대한해운도 뭐 훅 또 흥하해운도 상한가 풀리고 이쪽을 너무 길게 녹화를 해서 뭐 대한해운 흥하해운 뭐 교육용으로 짧게 영상을 녹화해 드릴까 했었는데